네, 리플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리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추세선, 지금 이탈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해당 추세선 이탈이 나오면 제가 결국에는 0.46에서 47 해당 구간까지 하락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제가 단기적인 부분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채널 상단 부분 0.63달러 이탈 이후에 해당 구간 넘지 못하고 저항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에 0.67달러 돌파 이후에 이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항을 확인하고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해당 구간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단부 이탈에 대한 지금 부분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그리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이 현재 확률적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봉 지금 MACD 데드크로스 난 이후에 이런 식의 어떤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0.6달러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졌지만 이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 앞으로 매도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 해당 구간까지 어떤 반등에 대한 부분 나와도 계속 상쇄시켜 버리면서 하락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네, 그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채널에 대한 상당 부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하락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채널 상단 부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어떤 안착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0.4까지 제가 빠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세인 0.4달러인데요. 다음 추세까지 빠진다라는 건 이전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구간입니다.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까지 다시 내려간다라는 건 결국에 해당 구간을 깬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채널 하단부에 대한 이탈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300원대까지 이 어떤 채널의 하락분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떤 큰 하락에 대한 부분에 이 세 번 돌파, 세 번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이 큰 하락장의 시그널이다. 리플 큰 하락에 대한 부분의 시그널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채널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락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0.47, 46달러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떤 꼬리가 달리면 해당 꼬리를 메우러 오는 경향이 있다. 거기서 특히 어떤 바이낸스와 바이비트가 보통 많이 빠지는 편인데, 다른 거래소와 바이비트의 가격적인 어떤 갭이 발생을 했을 때 메우러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이탈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건 현재 중요 지지 구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힘없이 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비해서 하락에 대한 확률 그리고 하락에 대한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식의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번 나오면 어떤 하락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하락에 대한 난이도는 쉬워진다. 즉 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이 쉽게 이전보다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하락에 대한 속도가 하락분에 비해서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제 어떤 중장기 300원대 관점 하락분에 비해서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흔들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 실패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실패가 이루어지면 하락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은 현재 중요하게 단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거는 현재 해당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이전에는 이탈이 나왔을 때도 다시 말아 올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고 다시 현재 구간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삼각수렴이든 채널이든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면 그 상승을 만들어냈던 저점을 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해당 꼬리를 메우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다시 반등 나와도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 하락분만큼, 제가 삼각수렴의 하락분이 25% 정도 형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하락분만큼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하락분이 결국에는 이전 지지를 받았던 해당 라인이라는 겁니다. 0.45에서 47 구간.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이탈이 나오고 나서 바로 빅쇼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빅쇼트가 나오는 경우는 진짜 큰 악재가 나왔을 때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추세에 어떤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구간의 저항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이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0.67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이탈 나왔지만 바로 크게 빠지는 게 아니라 저항을 확인하고 빠지는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 0.63달러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도 크게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횡보 만들면서 저항 확인하고 지금 다시 이탈시키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이든 중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하락적인 요소로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큰 하락을 하기 위한 저는 준비 과정을 마쳤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락분에 비해서 하락에 대한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